개념을 공부했는데 제시문 파악이 어려워요. 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Q&A 특강 최양진의 똑똑똑 윤리와 사상입니다. 우리 친구 어떤 고민들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정말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시문에서 내가 공부했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런 비애감, 그렇죠.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우리 10대인 우리 청소년들, 우리 친구들한테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와 사상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한 개념 가지고 제시문이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고 잘 분석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욕심만큼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친구들이 이 친구뿐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공부했는데 제시문이 잘 분석이 안 되는 걸까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천기를 누설을 해드려야겠죠. 천기 누설 시작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신 만큼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개념을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쵸? 예, 그래서 A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암기했는데 제시문에 A라고 나오면 참 좋은데 A라고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 A의 개념을 풀어서 또는 응용된 그런 문장으로 표현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때요? 그 문장을 통해서 A라는 개념을 유출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죠? 배신감과 분노감. 그쵸? 예,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장 제시문에서 제시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단어만 찾으려고 해서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A라는 단어를 외웠어요, 개념을. 그럼 그 개념, 즉 단어만 제시문에 가서 찾으려고 집요하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게 단어로 나오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또 다른 뭐를 느낀다?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하면서 웃어주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개념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개념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제시문에서 수능을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단순하게 암기했었던 그 단어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제시문에 대한 해결이나 분석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렇죠,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 뭐 한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제시문 이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지금 들려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 꿀팁을 뭔가 좀 들려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시문에 출제되는 개념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실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A를 외웠어요. 그럼 A가 그대로 제시문에 나오죠? 이게 사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좋아하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실 부분과 비교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해석의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부분은 좋아하고 해석 부분은 어때요? 사실은 조금 꺼려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제시문이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공부한 만큼 제시문 분석이 잘 안 이루어져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런 어떤 제시문들을 뽑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죠, 사실 부분보다는 뭐가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개념에 대한 해석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제시문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때요?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개념의 사실 부분에 집착하는 습관을 뭐 해라? 버려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런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윤리와 사상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뭐라고 읽었어요? 그렇죠. 공자를 사례로 들면 공자의 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외웠거든요. 그런데 제시문을 봤더니 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제시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굉장히 땡큐 제시문이죠. 고마운 제시문. 그런데 어떤 제시문을 보면 인을 외웠는데 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분명히 어때요? 해설해 봤더니 그 제시문은 공자의 인과 관련된 제시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속상하죠. 왜? 내가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 결과가 또는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뭐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 노력이나 학습량으로 극복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방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어디 부분에만, 사실 부분에만 집착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죠, 결코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이죠.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고 일부러 피하려고 했었던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제시문들 있죠. 그것들만 따로 여러분들이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뭡니까?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그런 방법에 학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한다? 그렇죠.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어떤 사실적 개념에만 집착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가지고는 등급을 올리는데 분명히, 또는 제시문을 완전히 분석해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질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질책을 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그렇죠. 뭔가 해법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해석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잘 공부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OX를 생활화하라.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묻죠. 갑자기 웬 OX인가요? 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개념을 우리가 해석한다라는 건 그 하나의 개념이 어떠한 제시문 또는 어떤 사상가와 함께 나오느냐, 또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동일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른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해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뭐다? OX예요. 그 하나의 개념이 다른 사상가들 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다른 제시문들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대입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비교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비교에 있어서의 꽃은 뭘까요? OX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굉장히 어때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의 학습 처방은 뭐다? 그렇죠. OX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딱 2달만 갖추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마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상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최항진이었습니다.